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 문제부터 보고. 자, 1번이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 존속 요건은 아니라서 그 물건에 관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물건 자체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맞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번, 3번, 4번은 그 연습하는 건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2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이렇게 됐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직각이죠. 저한테 배운 데 봐야 하면 직각인데 완성 후죠. 그럼 81년짜리 그림이죠. 그럼 81년도에 넘어가면 제3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반면에 3번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이 완성 전이죠. 그 완성 전이니까 어쨌든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직각이고 완성 전이니까 77년짜리 그림이죠. 그럼 나중에 완성하면 바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취득시효 완성자는 제3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 가지고 딱 그걸 떠올려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후 경우 그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인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받는 자니까 그 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분필 절차를 밟지 않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 가능하죠. 다만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필에서 등기 받아야 된다고 했죠. 자, 5번은 맞습니다. 자, 6번 이렇게 시험에 중개사에만 4번 나왔거든요. 사업시험도 이런 게 2-3번 나왔거든요. 딱 이렇게 틀리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요만큼. 자, 이렇게 시험에 민법의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 딱 놓으면 그냥 1, 2, 3, 4, 1에 찾아가서 비용상한 청구권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비용이죠. 비용 놓으면 답. 자, 그리고 이제 1번을 보면 굳이 이제 하자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10년간의 점유에 있어서 선의무과실 상태 유하죠. 그럼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성이 생긴 거고, 3번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니까 또 선의와 악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고, 동산 선의 취득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를 보하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점유물의 멸실 훼손도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반환, 악의 점유자는 전부 반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2번. 그냥 시험 놓으면 무조건 비용 그렇게. 자, 지난주에 점유하고 취득시효까지 봤는데 오늘 할 게 이제 지난주에 힘든 부분이 취득시효였다면 오늘은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공유가 오늘은 좀 어려운 파트인데 먼저 공유부터 보러 갑니다. 시험에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닌데 먼저 어려운 쪽을 먼저 접근을 해놔야 되겠죠. 자, 315페이지. 소유권은 시험에 3문제가 나와요. 소유권은 시험에 3문제가 나오는데 이 3문제 중에 첫 번째가 취득시효가 시험에 나오고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공동소유가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 또는 상린관계 합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법 부분 중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쉬워요. 기타 소유권 취득과 상린관계가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대신에 잘 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최고 쉽고, 최고 어려운 파트가 저 취득시효 공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법정지상권.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공유가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두 문제 나온 역사가 없는데 두 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두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유부터 먼저 봅니다. 자, 흔히 이제 공동소유는 그 314페이지의 도표에 공유관계,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해놨죠. 지금까지는 합유와 총유가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런 도표가 아마 올해 처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다른 작년에는 이런 도표도 없었어요. 책에 어느 책이든. 그런데 이제 합유가 작년에 시험에 한번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공유와 합유를 비교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올해 또 나올 거냐고 묻는다면 전혀 제 생각. 공유만 하세요. 공유만. 그럼 합유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틀리면 돼. 그 합유 넣으면 틀리면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는 아마 그건 아마 올해 출제 지난 작년 출제원이 약간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 자, 공유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가치는 없었거든요. 자, 공유 하나 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유에서는 공부해야 될 논점이 딱 세 가지 논점이란 말이. 자, 만약에 이 땅을 세 사람이서 3분의 1씩 돈을 나누어서 살 수 있죠. 그럼 친구 세 사람이 어울려 토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세 개 가진 겁니까? 소유권은 한 개입니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들고 있죠. 이걸 우리는 지분이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들고 있는 요 3분의 1을 우리는 지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십몇만 분의 몇 지분 갖고 있다는 소리 하죠. 그 다 합치면 결국 한 개란 말이에요. 한 개. 1.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논점은 이 공유 지분을 마음 놓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건지 이 지분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3분의 1 지분 가지고 그 논점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토지는 뭡니까? 3분의 1이 지분이라면 이 토지는 뭡니까? 예? 공유물. 그 공유하고 있는 토지. 그럼 3분의 1은 지분. 이 땅 자체는 공유물이죠. 그럼 공유 지분의 법률 관계 쫙 공부하고 공유물의 법률 관계 쫙 공부하고 공유물 분할 딱 공부하면 끝.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이란 말이에요. 공유는. 그 기본서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복잡하게 써놨거든. 그럼 이제 첫 번째 공유 지분의 법률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혹시 3분의 1 지분 가진 자가 3분의 1 지분 가진 자가 3분의 1을 남한테 팔아먹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없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서 아파트 팔아먹고 갈 때 그 십몇만 분의 몇 지분 들고 있죠. 그 아파트 팔 때마다 연판장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공유 지분은 처분이 각자 자유롭게 가능한 거죠. 그럼 시험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갑이라는 자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간만에 시골 내려갔더만 그 시골에 내 땅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시골 내려갔다가 이 꼴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나가라고 하는 이렇게 내 땅에서 그 철거하고 나가라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해야 되죠. 할 수 있다 없다? 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안 나가면 포크레인 갖고 밀까요? 소송해야 될까요? 그럼 방해 제거 청구하다가 안 되면 소송도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은 3분의 1밖에 없죠. 그럼 3분의 1 나가랍니까? 다 나가랍니까? 예? 그게 상식이죠. 3분의 1만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갈까요? 뭐 뺑글뺑글 돌겠네 이제. 자, 그래서 그럼 공유 지분을 가지고도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첫 번째. 그럼 자기 가진 권리는 3분의 1밖에 없는데 실제로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힘은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만약에 이 땅에 을이라는 다른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쓰고 있으면, 야, 니나 내나 똑같은 소유자의 일부인데 왜 니 혼자 그 땅을 쓰냐, 같이 좀 쓰자, 그 땅, 그 카메라 같이 쓰자, 그 땅 같이 쓰자, 내놔. 이렇게 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도 방해 제거 청구하거나 또는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같이 올려서 샀죠. 같이 투자해 사는데 혼자서만 장난감 갖고 쓰고 있으면 니만 쓰지 말고 같이 쓰자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 이걸 법적으로 볼까요? 갑은 다수 지분권자입니까? 소수 지분권자입니까? 다수는 과반수를 말합니다. 그럼 3분의 1은 소수 지분이죠. 3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다 소수 지분이라. 그럼 갑은 소수 지분권자인데 을도 소수 지분입니까?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 그 공유물을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혼자 쓰지 말라고 같이 쓰자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끝.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갑이라는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가 이번에는 을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소수 지분입니까? 다수 지분입니까? 그럼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그 땅을 왜 니 혼자 쓰냐? 같이 쓰자고 이렇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공유물을 배울 때 공유물의 관리는, 즉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분의 과반수가 되면 다른 공자와의 도움 없이도 협의 없이도 그 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정당하게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더라면 한 달에 월세를 90만 원 받았을 거다. 근데 네가 쓰고 있지 않냐? 그럼 30만 원은 내놔. 딴 데서 월세 받았더라면 30, 60 이렇게 나눠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3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은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혼자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는 같은 지분이 작았을 때는 혼자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었죠.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는 안 되죠. 자, 네 번째. 자, 불법 점유해서 쓰고 있는 A를 상대로는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냥 나가는 A한테, 야, 그냥 나가면 안 되지. 네 120만 원 주고 가. 월세. 한 달에 10만 원씩 한 1년 썼잖아. 그럼 갑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죠.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가 불법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월세는 주고 나가라고 할 때 120만 원 주고 나가랍니까? 40만 원 주고 나가랍니까? 40만 원 주고. 그럼 나머지 80만 원은 을과 병한테 줘야지. 갑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없죠. 그럼 내보내는 것은 혼자서 다 내보낼 수 있어도 돈 받는 것은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럼 이제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자가 지분권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자기 지분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돈 달라고 해야 되지 초과해서는 할 수 없죠. 3분의 1 끝. 한 테마 끝났습니다. 이거 다. 나중에 이거 기억나나요 지금? 나중에 책 읽어야지 뭐. 책 읽어서 이제 이 부분을 찾아가줘야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기억이 안 나죠.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이거라는 거지. 작년에는 이렇게 강의했죠.
그럼 책을 안 읽어줬단 말이에요. 책을 안 읽어주기 때문에 책의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같이 고개 끄덕이고 들었는데 시험장 가서 집에 가서 복습하려니까 복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없거든. 책이 어디 있는가 모르거든. 근데 올해는 기본서를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면 읽어준 거 찾아가면 오늘 아침에 한 게 이거네.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유물에 관한 법률관계. 아까 지분권 가지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3분의 1 가진 자가 땅 전체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자,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지분의 비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100만 원 넣으면 10분의 6 가진 자는 60만 원 내놔야 되고 1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10만 원만 세금 내놓으면 되죠. 또 남한테 월세를 100만 원 받으면 당연히 10분의 6 가진 자는 그중에 60만 원 들고 가고 10분의 3을 가진 자는 30만 원 들고 가야 되겠죠.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유물을 관리하고자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럼 사용수익하고 관리하고 헷갈리죠? 그냥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사용하면 관리라 생각해요. 그냥 그 해결하는 게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판사님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자로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한다. 맞나요?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 맞습니까? 근데 가벌병을 넣으면 사용하면 관리라 생각하면 돼요. 사용하면 관리.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보자. 자, 갑이 10분의 6을 가지고 을과 병이 10분의 2씩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6을 가진 자가 10분의 6을 팔아먹는 것은 자유였죠. 10분의 6을 가진 자가 토지 전체를 10분의 6 가진 자가 팔아먹는 매매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10분의 6 가진 자가 땅 전부 팔아먹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10분의 6은 지 겁니까? 10분의 4는 남의 겁니까? 그럼 지 것 조금하고 남의 거하고 같이 팔아먹었죠? 이건 어떨까요? 자, 갑이 을하고 4월 2일 날 매매를 하고 을이 갑한테 땅을 샀다가 6월 달에 등기 받기로 약속을 하고 적당한 사람을 미리 만나서 5월 달에 전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한테는 7월 달에 넘기기로 약속했어. 그럼 을은 갑한테서 넘어오면 등기해가지고 받으면 되죠. 바로 넘어가면 중간생각 등기가 되고.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럼 을이 5월 1일 날 전매했던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예? 아니, 등기에 관계없이 계약은 유효인지. 이 계약은 유효죠. 내가 땅을 사놓고 내한테 넘어오기 전에 나도 전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을은 자기 땅 팔아먹었다, 남의 땅 팔아먹었다?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내 땅이 아니죠. 그래도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그 남의 땅도 팔 수 있다잖아요. 남의 땅 팔 수 있죠. 그럼 전부 남의 땅도 팔아먹는데 조금 팔아먹었는데. 자, 남의 땅 팔아먹었다 하지 마시고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계약은 유효. 등기는 갑의 허락 없이 안 넘어가지. 등기 못 넘겨주면 나중에 을도 책임져야지. 그러나 계약 자체는 유효. 자, 그럼 10분의 6을 가진 자가 다 팔아먹는 계약도 유효죠. 그런데 처분행위, 계약은 채권행위고 이 넘어간 등기가 물권행위죠. 이 처분행위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인정받지만 등기는 무효죠. 그런데 그 등기 안에서도 10분의 6은 유효라. 10분의 6은 지금 맞거든. 10분의 4가 무효겠죠.
남의 거 팔아먹은 부분. 맞나요? 이거 이제 글자로 풀면 되겠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글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면 그럼에도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그 등기는 무효입니까? 그래도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 한도 내에서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예, 그게 판례. 그래서 시험장 가서 판례를 쫙 읽으면서 이게 칠판에서 봤던 그 이야기 아니야? 하고 떠올라주면 고생 끝. 저한테 들었던 게 글자로 봤을 때 이게 그 강아지 이야기 그거 같은데 라고 떠올라주면 끝. 안 떠오르면 더 해야지. 그거 떠오를 때까지. 그럼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지만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 한도 내에서는 유효가 된다.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문구를 보고서는 이게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 같은데 맞겠는데? 그럼 시험 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무슨 소리지 하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자, 10분의 6을 가진 자가 B한테 이게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의 허락 없이도 을과 병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네? 을과 병이 반대를 해도 되나요? 그 말은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서 땅을 빌려주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물의 처분이 되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처분할 때는. 그럼 빌려주는 것은 단지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라면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하나요? 그럼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니까 갑은 할 수 있다 없다? 10분의 6을 들었으니까 할 수 있죠. 중간에 B가 월세를 2달 밀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2달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지도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해지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 체결하는 것도 관리란 이야기죠. 그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자, 을과 병은 다수 지분입니까? 소수 지분입니까? 그럼 소수 지분권자고 갑은 다수 지분권자죠. 10분의 6을 들었죠. 자,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세입자를 상대로 그 땅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를 하거나 또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가라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임대차 같으면 퇴가라고 말하는 거고 토지 임대차 같으면 토지 위에 있는 그걸 철거하고 가라는 거고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B는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B는 갑이 10분의 6을 가진 자가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은 정당하다 안 하다? 지분의 과반수니까 정당하죠? 그럼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그럼 계약이 유효면 B는 갑과의 약속에서 주어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 하다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라고 해 을과 병이? 계약기간 동안 살다 가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다수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나가라고 청구 못하죠?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다수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월세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안 돼. 자, 여러분이 B면 누가 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을과 병이 누군지를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월세를 붙여. 그럼 여러분은 월세 누구한테 줍니까? 그럼 나는 이번 달 월세 100만 원 갑한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월세 주고 사는 거라고 지금. 그럼 나는 부당하게 이득을 누린 적이 없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해. 자, 소수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월세 100만 원 네 혼자 다 가져가냐? 60만 원만 가져가고 20만 원씩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소수 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B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했거든요. 지금 이 두 토막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세 토막 중에 두 토막 했잖아. 시험 여기서 거의 다. 하나 조심할 건, 자, 2분의 1 지분 가진 자와 2분의 1 지분 가진 자가 있죠. 그럼 2분의 1 지분 가진 자를 하고 계약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이 임대차 계약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자, 2분의 1 지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자는 갑은 할 수 있다 없다? 을이 반대하는데도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과반수가 아니라. 자,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 제일 조심해야 돼. 시험 다시 놓고 이런 거 틀리지 말고. 과반, 반을 넘어야 돼. 자, 50%다, 51%다. 51% 말한단 말이에요. 50%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냥 50%는 2분의 1은 그냥 소수지분이에요. 서로 소수지분이에요. 절반씩 가진 것은. 반드시 시험에 과반 놓으면 51%. 그럼 시험에는 7분의 4가 나오든 10분의 6이 나오든 6분의 4가 나오든 3분의 2가 나오든 하지 2분의 1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자, 요만큼 딱 보러 갑니다. 315페이지. 최고위에 262조. 조문 하나 보시면 돼요. 거긴. 자,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공유자가 3명인데 등기부등본에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1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다 3분의 1이겠지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자, 한 315페이지 한 페이지에는 봐야 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밑에 글자 안 외워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316페이지에 위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있죠. 최고 밑에 먼저 3번부터 가면 지분의 처분.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 또는 담보 제공, 포기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럼 공유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 없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지분의 비율은 자기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다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끝. 자, 2번.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자, 317페이지. 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한테 갑니까? 다른 공유자한테 갑니까? 다른 공유자한테 각 지분의 비율로 계속한다. 자,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아까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공유물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 예컨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해서 타인에게 정리했다면 또는 공유물 전체를 팔아 제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다. 자, 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말합니까? 채권행위 말합니까?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그럼 계약은 유효라도 등기가 무효란 이야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계약은 유효란 소리도 그 옆에 적어주시죠. 여기 없어요 지금. 팔아먹어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했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2번. 그럼 예컨대 갑을병이 각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A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A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죠. 계약은 유효라도. 다만 을과 병은 그럼 무효인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저거 지분만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판례로 하면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부동산을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처분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가 유효다. 있습니까? 자, 그 밑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있죠. 그런데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최고 위에 보시면 첫 줄,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적어도 10분의 6을 가진 공유자는, 51%를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반대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니은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그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관리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럼 예컨대 갑을병이 각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 지분으로 있으면 갑은 다 과반수 가지고 있죠. 그럼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A에게 임대해도 유효고, 임대차 한 것을 월세 안 준다고 해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해도 유효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당신한테는 갱신해 주지 않겠다라고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약 해지하는 거죠. 아까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것은 관리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의 공유자가 그 상가 건물에서 10분의 6을 들고 있던 집주인, 상가 주인이라면 혼자서 갱신 거절 통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임대인이 10분의 3밖에 안 갖고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그 판례. 그 밑에 판례 있죠. 지금 읽지 마세요.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 심표도 잘 없어. 자, 디귿. 심표가 많아야 돼요. 중간에 숨막혀. 디귿. 자, 그래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거 할 때 헌법재판소장이 그 탄핵 결정문 읽을 때 옆에 물 갖고 와서 읽거든요. 중간에 물 마시가면서 해야 되거든. 계속 읽어 내려가야 되니까. 요번에 탄핵 결정할 때 그 옆에 들고 오는지 안 들고 오는지 진짜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네. 요번에는 좀 간단하지 않을까요? 자, 디귿.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있습니까? 그럼 아까 3분의 1을 가진 자가 3분의 2는 다수지분이죠. 그럼 다수지분권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나가라는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이 말이잖아요.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배타적이란 말이 다른 사람 허용하지 않고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 토지의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그 밑에 줄 끝에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럼 쓰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데 사용료 30만 원은 주고 내놔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이 말. 자, 들었던 그 칠판에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눈을 돌려서 319페이지를 보면 319페이지의 밑에 디귿을 보시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히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혼자 쓰지 말고 내놔라고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니 혼자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다수지분권자한테는 안 됐잖아요. 소수지분권자한테는 되죠. 그 비교 딱 하면 돼요. 자, 다시 318페이지 리얼. 이왕이면 요걸 이 옆에 적어서 좀 비교할 수 있게 딱 해놨으면 좋은데 이제 비교하겠죠. 자, 리얼.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칠판에서 아까 B죠. 그럼 다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B를 상대로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까? 예컨대 자, 갑을병이 각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전부를 갑이 단독으로 A에게 임대하면 을이나 병은 A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할 수도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맞죠? 다만 이때 을과 병은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40만 원을 내놔라고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나요? 예, 그것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존. 보존행위는 아까 각자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기억 말고 니은부터.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럼 시골에 내려갔더만 A라는 자가 허락 없이 내 땅을 쓰고 있으면 3분의 1 지분 가진 자도 다 나가라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소송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되지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없죠. 그 니은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다섯 줄까지 다 읽었죠. 셋째 줄까지는 단 3분의 1만 가지고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전부. 그 넷째 줄부터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칠판에 했던 거 답니다. 책에서 다 찾아줬죠. 이렇게. 이제 줄 쳐놨으니까 나중에 알아찾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36페이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유를 들었는데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문제 풀러 가야 되죠. 자, 336페이지 6번 20일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켰네요. 보니까 이게 공유가 시험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렵게 시험 나온 게 요때입니다. 자, 갑을병은 자, X토지를 공유해서 갑이 3분의 2, 을과 병이 각각 6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갑은 다수지부이고 을과 병은 소수지부인 거 나오죠. 1. 다수지분권자인 갑이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A한테 임대해서 그 다수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1번 맞고. 자, 2번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A에게 임대해서 그 A가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수지분권자는 그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는 다수지분권자한테 월세 주면 되지 소수지분권자한테 월세 줄 이유가 없죠.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답 2번. 3번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다수지분권자가 공유자 중에 1인에 불과한 자가 어쨌든 토지 전부를 지분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토지 전부를 B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은 유효죠. 3번 O. 4번 갑이 X토지의 특정 부분을 C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 이전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 쓰는 유효입니까? 4번도 O. 병이 갑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병은 다수지부입니까? 소수지부입니까? 병은 소수지분권자죠. 을도 소수지분권자입니까? 그럼 이걸 딱 읽으면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방해 제거든 뭐든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 문제 풀리면 이 문제 이해가 되면 우리 지금 한 거 다 한 거예요. 지금은 풀리나요? 집에 가서도 풀려야 됐긴데 이제 풀리기만 하면요. 뭐. 자, 321페이지. 이제 나머지 한 토막이 공유 지분 했죠. 공유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공유 지분의 관계, 공유물의 관계, 공유물 분할 관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공유물 분할의 청구는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공유물 분할에 참가하는 것은 반드시 전후이라는. 자, 그럼 공유자가 200명일 수 있나요? 그럼 각자 200분의 1씩 들고 있을 수 있죠. 200분의 1밖에 없는 자가 땅 쪼개자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분할 청구는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할에 참가하는 자는 누가 돼야 된다? 200명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럼 199명이 참가하고 1명이 불참했죠. 그럼 분할은 무효. 그 공유물 분할은 무효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반드시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1920년대에 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100평의 땅을 놔놓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요지가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2017년도에서 보면 그게 그대로 내려왔고 땅 정리가 안 됐다면 이 공유자가 몇 명쯤 될까요? 1920년대에 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후에 4대를 내려왔죠. 그럼 4대를 내려왔다면 이 거의 병력이 다 됐죠. 지금 4대가 아니고 5대째 내려왔겠네. 그럼 이 정도 된다면 공유자 몇 명쯤 있을까요? 예? 예, 1000명은 됩니다. 예, 맞아요. 1000명 되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정도 나왔나요? 한번 놓으면? 예? 보통 3남 6녀 기본이죠. 그럼 1대째가 3남 6녀면 그 2대째는 그 9명이 다시 또 놓잖아요. 또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망을 해도 그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사망했으면 그 밑으로 후손이 없지만 결혼하고 사망했으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 사람 많이 놓죠. 자식들 많이 놓죠. 필리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사람 많이 놓죠. 왜 많이 놓을까요? 그 후진국은 특징이 사람 많죠.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사회 인프라가 없으면요 사람을 많이 놓아요. 밤에 뭐 할 겁니까? 뭐. 전기도 꺼지고 TV도 없고 뭐 하냐고 도대체. 애 놓는 거 맞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후진국은 애가 많아. 많이 놓고 많이 죽고 뭐. 요즘은 왜 애가 작으냐. 먹고 살기 키우기 힘들다도 있지만 옛날에 더 키우기 힘들었지.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거 아니라도 많아. 그래서 지금 TV 있지, 영화 있지, 드라마 있지, 뭐 취미생활 있지. 그러니까 굳이 애 안 놔도 돼. 그래서 그럼 저 200명이 될 수 있죠. 저 200명을 불러서 분할하기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죠. 중간에 그 하와이에 이민 갔다가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다가 실종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신고도 안 돼 있고. 그 만주에서 그 개 타고 말장사 하던 사람도 있어. 독립운동 하다가 실종한 분도 있겠죠. 또 일본 순사 앞잡이 하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아. 말 타고 개장사 안 해. 개 타고 말장사. 그래서 저 공유물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분할을 해서 이 산을 쪼개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분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원이 참가하는데. 그래서 누가 이런 걸 이제 상담을 들어오면 그냥 사망하게 만들어야 되죠. 아니 그 사망은 했을 거라. 다만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지. 그럼 실종 선고를 하는 거예요.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고 상속인한테 몰아주는 걸 하든지. 이제 그게 엄청 골치 아프거든요. 실종 선고하려면 법원에다 갖다 붙여야지. 저 남미에서 실종됐으면 남미 법원 찾아가야 되지. 그래서 상담은 간단합니다. 그냥 집 지세요. 그냥 아파트 지세요. 그럼 다른 공유자가 나중에 이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말 타고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없죠? 한번 갔던 사람은 안 와. 그러니까 그냥 지었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돈으로 떼우면 되지 사업을 못할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법하고 관계없어요. 법 외적인 방법으로. 자,
자, 공유물 분할은 반드시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그럼 전원이 참가해서 협상할 수 있다 없다? 협상할 수 있죠. 그럼 협의 분할, 가족들 모였어.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 그럼 재판상 분할이 되면 판결 날 수 있죠. 이 판결이 우리가 아는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하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게 등기 없이. 그럼 협의가 됐든 재판을 갔든 분할 방법은 또 세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땅을 쪼개든지, 한 사람이 땅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돈으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엉뚱한 자한테 팔고 돈을 나누어 가져가든지, 이렇게밖에 분할이 안 되죠. 그럼 이걸 우리는 현물을 분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대가를 보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대금을 분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럼 협의 분할을 하면 어떤 분할 방식이 원칙이다? 아니, 협상에서 정한 나름이죠. 협상에서 정한 방법이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그 협의 분할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근데 재판상 분할이 되면 어떤 게 원칙이다? 재판상 분할이 되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 보상이나 대금 분할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애 세 명이서 돈을 같이 투자해서 애완견 한 마리 살 수 있다 없다? 샀죠?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어. 협상도 안 돼. 재판상 분할해야 되죠? 자, 현물 분할할래요? 네? 그 현물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가 보상이나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대구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시간대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서 옆에 아줌마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애들 자랑을 너무 하더라고. 야, 저렇게 나중에 보니까 애 이야기 아니야, 개 이야기라, 개. 애를 데리고 뭐 미용실에 갔는데 뭘 하거나 그래서 애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개 데리고 간 이야기라 나중에. 그래서 나올 때 자기 애한테 그래 신경 쓰지. 하긴 걔한테 신경 쓰면 애한테도 신경 쓰겠죠. 안 쓰나요? 자, 그럼 공유물 분할은 저렇게 분할을 하든 이렇게 분할을 하든 그 법적 성질이, 볼까요? 갑은 분할하기 전에 뭐 들고 있었나요? 갑 이 땅 소유자가 되기 전에 뭐 들고 있었나요? 3분의 1 지분 들고 있었죠. 그럼 분할되고 나니까 이 땅이죠. 그럼 결론은 지분하고 이 땅하고 바꾼 거죠. 그럼 권리하고 3분의 1 권리하고 땅하고 바꿨죠. 성질이 뭐다? 땅하고 권리하고 바꾸면 그 계약의 성질이 뭐다? 교환. 물물 교환이잖아요. 남한테 팔고 돈을 나누어 가졌죠. 그럼 땅하고 돈하고 바꾼 거죠. 성질이 뭐다? 그럼 공유물 분할의 성질은 매매나 교환의 성질을 띠고 있나요? 그럼 공유물 분할이 매매나 교환의 성질을 띠는지를 우리가 왜 공부하냔 말이에요. 자, 우리 민법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조문이 몇 개 있어. 분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분쟁 발생하는 데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 조문이. 그럼 매매 계약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 계약 조문 찾아가면 분쟁 해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문이 있을까요? 그럼 공유물 분할의 성질이 매매라고 추측이 되면 분쟁 발생하면 매매 계약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한다. 그럼 공유물 분할의 성질을 매매나 교환이라고 보니까 만약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고 터지면 매매 계약 찾아가고 교환 계약 찾아가서 그 조문을 좀 빌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토지를 샀는데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20평이 부족하더라. 그럼 갑한테 따진다 안 따진다? 자, 도자기 샀는데 금가 있었다. 집을 샀는데 비샌다. 따진다 안 따진다?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하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면 따질 수 있죠. 그럼 공유물 분할에서도 평수가 부족하거나 사고 터지면 따질 수 있다 없다. 그럼 매매나 교환의 성질을 띠니까 공유물 분할에서도 결국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그래 해볼까요? 50평씩 나누어 가졌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3분의 1 지분이니까. 갑이 40견 갖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땅을 쳐다보죠. 내 땅은 작아 보인다, 커 보인다. 내 땅이 커 보이면 성년후견 개시 들어가야 돼요. 상태 안 좋은 거지. 내 땅은 항상 작아 보여야 되죠. 너무 작아 보여 몇 번을 봐도. 그래서 청량을 하니까 35평밖에 안 돼. 나머지는 50평인데.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나누는데 내만 손해볼 수는 없죠. 그럼 수량이 부족합니까? 담보 책임지라고 했나요? 그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지분의 비율만큼 책임지면 5평 책임져야 되죠. 그럼 어른 5평 내놔야 돼. 병도. 값 몇 평입니까? 네? 35에서 5평 받았잖아요. 45 됐나요? 어른. 병은요?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담보 책임지라고. 서로 공평해야지. 자, B한테 150평을 팔았는데 B가 나중에 실측을 해보니까 120평밖에 안 돼. 그럼 B가 가불병한테 따지겠죠. 그럼 부족한 30평을 각자 지분의 비율만큼 책임져야 되죠. 땅은 없어 이제. 땅은 없으니까 땅을 줄 수는 없고 가불병은 10평 값만큼 돈을 돌려줘야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담보 책임을 진다. 자, 두 번째. 자, 취득 시효를 하면 등기야 소유자죠. 그런데 소급한다 안 한다. 그런데 등기를 하면 소유자지만 점유를 시작한 20년 전으로 소급했죠. 근데 매매는 4월 1일 날 매매하고 5월 1일 날 등기 받으면 4월 1일 날 소유자다. 등기할 때 소유자다. 매매할 때로 소급하나요? 그럼 매매 계약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그럼 공유물 분할도 매매의 성질을 띈다고 했죠. 그럼 공유물 분할도 소급표 있다 없다. 그럼 공유물 분할도 담보 책임진다 안 진다? 자, 소급표 있다 없다? 자, 시험상으로 소급표가 없다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리 책에서도 적어 놓지도 않았네. 올해 넣으면 적겠지. 자, 갑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 땅을 1990년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27년이 지나서 2017년에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27년 동안 땅값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자, 갑은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27년째입니까? 첫날입니까? 예? 그 말이죠. 소급표 있다 없다? 소급표 없다는 이야기는 저 땅을 분할해서 등기 받아야 소유자지 27년 전에 지분 가졌을 때로 소급하지 않죠.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첫날밖에 안 되죠. 갑은 손해봤을까요? 이득 봤을까요? 이 감각이 나와 이렇게 손해봤다 이득 봤다. 예? 자,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다가 27년 동안 땅값 뛰었나요? 땅값 뛰었죠. 남한테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안 맞는다? 맞죠? 27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 면제라. 어떤 땅도 면제라. 그럼 양도세 하나도 안 맞죠? 또 이게 임야나 농지가 됐을 때는 혹시 도시개발할 때 다른 토지로 환지나 대토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오래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농지증 받기 좋죠. 그럼 소급표 없다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 아시겠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저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없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90년에 땅을 사놓고 2017년에 분할하면 2017년도에 소유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지분은 소유자가 90년 했지만 이 땅의 소유권은 2017년. 그럼 지금부터 남한테 팔면 양도세를 폭탄을 맞게 돼 있지. 27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다가 지금 10억 됐을 건데 1,000만 원에서 10억 뺀 양도세 한번 계산해봐요. 소급표 없으면 얼마나 4억 이상은 맞죠? 그러니까. 근데 27년 보유하고 있는 셈 치면
하나도 안 내잖아, 세금.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제일 깊은 갑니다. 자, 갑을병이 각자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가 갑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 잡을 수 있죠. 3년 동안 돈 빌려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갚을 날짜도 되기 전인 91년도에 분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이 저당권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저당권자가 3분의 1 지분에다가 저당 잡았을 때는 아직 분할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분할이 일어났죠. 이 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할도 되고 이렇게 분할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자. 이 사람들 소유권 가지나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 어떤 식의 분할이 일어나도 저당권자는 손해본다 안 본다? 전혀 손해 안 본다. 다치지 않습니다. 그럼 지분 위에 담보물권이 있었다고 해도 담보물권자는 앞으로 돈 갚기도 전에 분할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신경 쓸 거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현물 분할이 일어났다면 A는 누구한테 돈 빌려줬죠? 갑한테 돈 빌려줬죠? 갑의 지분에다 잡아놨죠? 땅은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은 여전히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제한물권이 이기니까 미치죠. 단 갑이 받은 부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지 을과 병이 받은 부분에도 효력을 미치는 건지. 원칙적으로 빌려준 건 갑한테 돈 빌려준 거잖아요. 을과 병은 만난 적도 없죠. 자, 그런데 땅은 쪼개져서 이 땅은 갑이, 이 땅은 을이, 이 땅은 병이 차지했죠. 저 저당권의 효력은 자기한테 돈을 빌려 쓴 갑의 지분 위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전체입니까? 전체. 시험은 여기, 항상 여기. 자, 전체 다 집중이다. 그럼 갑이 받은 부분의 3분의 1, 을이 받은 부분의 3분의 1, 병이 받은 부분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 다음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보시죠. 자, 갑이 받은 부분의 3분의 1이죠. 을이 받은 부분의 3분의 1이죠. 병이 받은 부분의 3분의 1이면 전체의 3분의 1. 원래 자기 지분이 전체의 3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 이해하는 게 끝. 자, 시험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지분의 저당권 딱 놓으면 핵심은 항상 시험에 OX는 전체냐 집중이냐? 전체. 이렇게. 여기 하면 바꿀 데가 없습니다. 자, 요만큼 보러 갑니다. 321페이지. 자, 268조 밑에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약정을 해야 되고 불분할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분할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분할의 방법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공유자 중에 일부만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 공유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행해진 분할은 무효다. 있습니까? 자, 분할 청구권의 성질은 나중에 하더라도 니은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그 기본인 소유권을 떠나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왜 안 걸립니까? 방금 읽은 거 저런 거 말고 저한테 배운 게.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뭐 있다고 배웠나요? 채권, 무채재산권, 용익물권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걸리는 게 이거죠.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왜 안 걸립니까? 공짜가 없어서 이렇게 좀 제발 좀 하라고 좀. 아, 공짜 없잖아요. 자, 유치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왜 안 걸립니까? 유자가 없어서 걸리는 것만 해놨는데
점유권은 걸린다 안 걸린다? 점자가 없었어. 상린관계 걸린다 안 걸린다? 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데 몇 번 하라고 했죠? 언젠간 되겠지. 시험 치기 전까지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시험에 놓으면 소체무용 없잖아. 안 걸리겠지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자, 2번 협의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그 다음에 가격 배상, 즉 대가 보상 세 가지가 있다. 중간에 있죠. 협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면 되죠. 3. 재판상 분할.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깎아질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자, 기본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까?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딴짓하라는 이야기니까. 323페이지에 공유물 분할의 손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되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되니까 한 명 갖고 안 되고 두 명 이상이죠. 그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분할 판결에 의해서 분할의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형성 판결이라고 했죠. 디귿에 가면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분할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는 거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쭉 읽어 내려가다가 3번 밑에 분할의 효과 나오나요? 자, 분할의 효과는 소급표 있다 없다? 소급표 없다 그거 적어 놓죠. 없어도. 소급표 없다고 했죠? 자, 325페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325페이지 2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있나요? 이거. 자, 그래서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매매나 교환의 성질을 띠니까. 그 다음 더보기에 지분상의 담보물건에 대한 영향. 혹시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건, 예컨대 저당권은 분할이 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렇게 돼 있죠. 읽지 마세요. 그거 다 읽으면 머리 아프죠. 읽지 마시고 결론은 저당권은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저당권은 여전히 이겨나요? 예, 끝. 그 다음 만약에 현물 분할이 되면 전체 다 집중이다. 예,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두 개 딱 알면 되지. 그거 다 읽으면 결국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유. 쉬었다가 지상권 좀 보러 갑니다. 제대로.